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권신호입니다. 저희 CBS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출산율 제고와 돌봄 강화를 위한 캠페인 해피버스 K를 전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. 그 일환으로 전남 CBS는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요, 또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출생과 돌봄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얘기 들어볼까 합니다. 먼저 이 푸는 시간부터 이제 좀 갖고 시작을 해볼까요? 오늘은 이제 정답을 찾는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신지 각 위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? 위치와 상황이. 그래서 본 대로 느낀 대로 현재 살고 계신 그 느낌, 그 생각 그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.84명입니다.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0.84라는 숫자. 그리고 올 2분기는 그 합계 출산율이 0.82까지 떨어졌다 그래요. 그래서 이른바 가임 여성이 낳은 아이 수가 한 명이 채 안 된다, 이렇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. 세계에서 가장 낮다,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요.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국가도 사회도 우리 방송국도 굉장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인데, 그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걱정스럽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건 뭐 개인의 문제야라고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일단 사회 경륜도 많고 또 고민도 많이 갖고 오신 우리 예타맘 최경희 씨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요즘 주변 젊은 사람들을 보면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결혼을 안 하겠다, 결혼을 해도 자녀는 낳지 않겠다,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애가 터집니다. 요즘은 특히 뭐 딩크족이라 그래서 이제 그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남아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면 이 출산율 저하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인구 감소가 되면 결국 소비 절벽이 오고, 또 소비 절벽이 오면 경제 절벽이 와서 우리나라가 위험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. 요즘 젊은이들 생각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이 정부가 어떻게 견디어 나갈까? 국민이 정부를 만드는데 어떻게 견뎌 나갈까 싶어서 그 원인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우리 기성세대들도 물론이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있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그 옆에 계신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계시는데 오늘의 미녀 최윤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? 0.84. 근데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, 그러니까 지금의 출생률이 낮으면 사실 미래 세대의 그 젊은 노동력이 부족해지다 보면 진짜로 좀 여러 이제 큰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, 또 한편으로 시대마다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여러 이제 요인들을 이제 생각해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30대 미남 우리 이찬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전에는 뭐 어른들이 말씀하시기에로는 뭐 하나만 낳아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, 요즘에는 낳기만 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, 또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는데, 참 뉴스에서 들은 얘기는 되게 불확실하고 어두운 미래 같아요.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. 근데 우리가 한 10년,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긴 했는데, 근데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나? 20년 동안?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건 사실이에요.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렇게 문제가 된 건가? 아니면 우리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?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. 오히려 예전에는 반대적으로 인구는 많아지는데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, 그것도 어느덧 옛날 이론이 돼버렸습니다.
기술이 더 발전하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은 오히려 충분해져서 그런 이론도 어느 순간 옛날 이론이 돼버렸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기술 발전이나 좀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과 말 그대로 다른 시대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듣고 있다 보니까 빨려드네. 근데 우리 이찬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꽤 좋은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.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직장이면은 그래도 안 간다?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안 가세요 도대체? 명절을 참 잘 피해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됐네요. 저는 결혼을 뭐 흔히 말하면 지금 안 했다고 하면 다들 안 믿으실 거고 못했다고 해야 차라리 다 믿으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얻는 수입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은 걸 하고 또 누군가한테 해줄 수 있는 걸 해줄 수 있을 때 좀 되게 만족스럽거든요.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결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완전 제 삶 자체가 바뀌었을 때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제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에 대한 좀 만족감도 높기 때문에 좀 변화를 주고 싶지 않은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게 되는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. 네. 우리 최윤아 씨는 아직 이제 20대잖아요.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? 아니면 아예 그냥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랬어요. 현재 생각은?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안 한다, 뭐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할 생각이 큰일 없는 났네. 것 큰일 났어. 둘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. 저는 그냥 저도 지금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번 돈으로 뭐 여기저기 가보고 싶은 곳도 다 가보고 뭐 해보고 싶은 거 배워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게 지금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지금의 이 자유로운 삶이 너무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도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. 우리 뒤늦게 결혼해서 인생 후반부를 좀 짧게 힘들게 살지 아니면 일찍 결혼해서 임신, 육아, 출산을 마무리해놓고 후반을 좀 화려하고 편안하게 살지 판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인생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롱텀으로 긴 시간을 두고 혹시 계획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? 네, 사실 저도 미래에 대한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보기도 하고 네.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럴 때 딱 들었던 생각이 아직 오지 않은 확실한 어떻게 변할지 모를 미래를 열심히 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의 내가 덜 행복하기보다는 지금의 그냥 제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미래에 왔을 때 네, 그때는 또 이제 그때에 맞춰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네. 자, 결혼하시고 또 아이까지 낳은 분 이제 좀 잠깐 한번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육아파 김현철 씨, 예. 솔직히 아이들 좀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? 이 옆에 분들 두 분 미나 얘기 들어보시면